내 월급의 25%를 90%, 10%를 삼성전자를 사십시오. 미국에 50만 명이 시위를 했습니다. 거기에다가 주가가 또 막 30% 이상 폭락을 했었죠. 중국이 지금 현재 외국인 관광객 95%가 줄었습니다. 청년 실업률 현재 20%가 넘고요. 외국인 투자 90%가 줄었습니다. 미분양 아파트 6천만 채가 넘습니다. 중국이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다. 관광객이 전 세계에서 너무 안 오니까 중국 경제가 너무 어려워진 겁니다. 이재명 대통령 역시 중국과의 교류는 유지하되 트럼프와 시진핑이 합의된 내용은 지금 우리가 세계 GDP 규모를 보고 있습니다. 보시면 트럼프 대통령입니다. 시진핑입니다. 지금 현재 이 양국의 국가가 이제 이렇게 벌이고 있는데요. 우리가 한번 보시면 미국과 중국의 무역 수지 적자를 보시면 2000년부터 지금까지 미국의 중국 적자가 한 4천조 원 정도 됩니다. 4천조 원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미국은 중국에 대해서 관세를 30% 부과하기로 했고 미국은 10%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중국은 전 세계 히토류를 독점하고 있습니다. 90%를 독점하고 있습니다. 미국이 히토류를 생산을 하게 되면 가공할 정제 시설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광물을 중국에 보내서 중국에 가공을 해서 다시 미국에 수출합니다. 이 정도로 환경 오염이 워낙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히토류를 중국에서만 생산하고 있는 겁니다. 미국이 이번에 양보하고 협상한 가장 큰 이유도 바로 히토류 때문에 그렇다. 미국의 미사일을 발사를 못할 정도다. 그래서 이번에 중국은 미국에 대해서 히토류를 공급해 주기로 했고 미국은 중국에 대해서 관세를 30%로 인하하고 중국인 유학생들을 다 받아주겠다 이렇게 양보를 했습니다. 우리가 미국과 중국이 지금 GDP가 1등, 2등입니다. 전 세계에서. 미국의 인구는 한 3억 2천만 명, 중국의 인구는 현재 한 14억 정도 됩니다. 이 두 국가가 이제 붙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제 관세를 부과하게 되면 전 세계가 큰 피해를 보게 되는 겁니다. 지금 이제 우리가 한번 보고 계시면 국가별 상호 관세 한번 보세요. 트럼프 대통령이 국가별로 관세를 부과한 비중입니다. 우리나라도 현재 25% 관세를 부여받았고 지금 7월 4일까지 한국의 관세는 유예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줄라이 패키지다, 줄라이 협상이다 이렇게 합니다. 7월 달에 이제 한국과 미국이 관세 협상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결론은 미국과 중국이 서로 관세 전쟁을 벌이게 되면 미국으로 수입되는 모든 수입품 가격, 스마트폰을 포함해서 가격이 30% 올라가게 되는 겁니다. 과거에는 100%, 145%까지 부과했었죠. 스마트폰이 미국에서는 300만 원이 넘어가게 되는 겁니다. 바로 미국 국민들이 고물가 때문에 반대를 했었고 미국 국민들이 사용하는 스마트폰이나 주요한 공산품의 90%가 다 수입된 겁니다. 중국에서 스마트폰의 90%는 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물가를 이겨낼 수가 없는 것이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도 양보를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가 1기 때 트럼프 대통령의 이런 고관세 정책 한 30% 정도만 시행이 됐습니다. 저는 아마 트럼프 대통령의 고관세 정책이 이번 2기 때도 마찬가지다. 한 30%만 시행이 되고 나머지 70%는 폐지가 될 거다. 이렇게 전망하고 있습니다. 미국과 중국의 관세 완화 역량 앞으로 이제 해야 될 것이다. 저는 이제 제가 아까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양국이 서로 전쟁을 벌이고 무역 전쟁을 벌이게 되면 중국이 큰 피해를 보지만 미국도 큰 피해를 보게 되고 바로 두 번째로 피해 보는 게 이제 우리나라입니다. 우리나라도 한국은 무역 의존도가 75%입니다. 전 세계에서 두 번째로 높습니다. 수출과 수입이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우리가 무역 의존도라고 부르는데 한국은 세계 2위다. 한국은 수출과 수입으로 먹고 사는 나라입니다. 미국과 중국도 마찬가지입니다. 미국은 국가 GDP의 60%가 소비에서 이루어집니다. 전 세계에서 값싼 물건을 수입해서 소비를 통해서 국가가 성장하는데 이렇게 관세가
높이 부과되면 미국의 물가가 올라가고 미국에 50만 명이 시위를 했습니다. 트럼프 물러가라 이렇게. 거기에다가 주가가 또 막 30% 이상 폭락을 했었죠. 미국 국민들은 노후 대비를 주식으로 합니다. 전체 국민의 70%가 주식에 투자하고 있고 이것을 우리는 401k라고 부릅니다. 국민연금입니다. 우리나라의 국민연금은 주식에 투자하는 비중이 한 20-30%지만 미국은 70%. 또한 미국은 전 세계 주식시장의 6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미국 국민들은 이렇게 얘기했던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지금 내가 한번 보여드리고 있는 게 전 세계 국가 GDP별 국가 점유율입니다. 한번 보시면 미국이 전 세계 GDP의 25%, 오른쪽에 보시면 시가총액 비중을 보시면 미국이 전 세계 주식시장의 6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GDP는 25%밖에 안 되지만 주식시장은 60%를 차지하고 있고 중국은 겨우 4%밖에 안 됩니다. 그죠? 그 정도로 미국이 압도적으로 금융시장, 주식시장을 잡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고 달러가 국제결제에서 결제되는 비중 역시 압도적으로 한 70% 정도 됩니다. 한국은 주식시장에 차지하는 비중 보면 1.6%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식에 투자할 때도 항상 미국의 90%를 투자하고 한국의 10%를 투자하는 것이 시가총액 비중에서 맞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저는 미국과 중국의 이런 무역 전쟁이 많이 줄어들었고 한 30% 정도만 실행이 될 거다. 트럼프 대통령이 가장 원하는 것은요. 딴 게 아닙니다. 미국의 공장을 옮기라는 겁니다. 우리가 삼성전자가 평택 공장의 11배 크기로 텍사스의 공장이 완공이 됩니다. 2026년에 완공이 됩니다. 현대자동차가 미국에 30조 원을 투자해서 공장을 짓기로 했습니다. 미국에 공장을 지어라.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을 전 세계에서 제조업을 가장 하기 좋은 나라로 만들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굉장히 사악한 사람으로 보이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의 법인세를 21에서 15%까지 낮춥니다. 미국 국민들이 우선이다. 미국 국민들, 제가 올 1월 달에 미국을 갔다 왔는데요. 미국의 은행 대출 금리, 집 담보 대출 금리가 8.5%입니다. 뉴욕의 방 한 칸, 원룸 하나가 월 350만 원 정도 합니다. 그러니까 미국 국민들의 절반이 자기 급여의 절반을 다 집세로 냅니다. 그 정도로 미국은 주거비가 굉장히 부담스럽고 비싸다. 1월 달에 만난 우리 한국인 여학생, 뉴욕에서 이제 직장을 다니고 있었는데, 7만 달러 받더라고요. 1년에. 그러니까 한 1억 정도 받습니다. 근데 한 달 집세가 350만 원이더라고요. 그 절반을 집세로 내는 겁니다. 이렇게 미국 국민이 우선이다. 아메리칸 온이다. 미국의 우선주의고 미국의 일자리를 만들어주겠다는 게 트럼프의 전략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트럼프와 시진핑은 이렇게 화해를 할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히토류가 가장 중요합니다. 지금 한번 보여드리면 이제 이건 중국입니다. 중국의 RCEP에 대한 협상인데요. 중국은 전 세계에서 히토류의 90%를 독점하고 있습니다. 생산은 한 70% 정도 하지만 히토류를 가공하고 정제해서 사용하게 만들어주는 것은 중국밖에 할 수가 없습니다. 미국도 히토류를 생산을 하지만 가공할 공장이 없습니다. 히토류를 생산하게 되면 심각한 오염물질이 발생하게 되고 그것이 이제 국민들의 건강을 많이 해치게 되거든요.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미국에서 원강석이 채굴이 되면 중국에 보내서 가공을 해서 다시 미국에 가져옵니다. 이 정도로 히토류에 압도적으로 중국이 우위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과 서로 합의한 것도 바로 히토류 문제였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바로 히토류가 전 세계 90%를 중국이 독점하고 있고 중국의 가장 큰 무기다. 이재명 대통령이 캐나다를 방문하고 G7 회의가 열리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의제도 중국의 히토류를 어떻게 우리가 다변화하고 공급을 다양화할 것이다. 이것이 주요한 의제인데요. 아마 해결 방법이 쉽지 않을 것이다. 그 어떤 나라가 히토류를 생산하고 가공을 해서 국민들이 건강에 피해가 가더라도 그것을 생산하겠느냐. 이러한 문제가 이번에 주요한 의제다. 그 정도로 중국이 히토류를 가지고 전 세계에 큰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트럼프와 시진핑의 주요한 의제는
어떻게 하면 관세 전쟁을 좀 줄이고 무역 전쟁을 좀 안 하겠느냐, 양 국가가 서로 발전하고 성장하느냐. 지금 2030년까지 시진핑은 트럼프를 중국이 흡수하겠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 대만은 절대로 양보하지 않겠다, 전쟁을 불사하겠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저는 아마 트럼프 대통령 시진핑 주석이 만난다면 아마 경제 협력의 문제일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지금 보시다시피 한국을 중심으로 해서 전 세계가 치열한 무역 전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우리가 국가 안보 다음으로 중요한 것이 바로 경제 문제다. 그래서 저는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의 테마는 첫 번째는 국가 안보, 대만의 전쟁에 대한 위협이라든지 또한 전 세계 자유무역 협정을 어떻게 잘 유지하고 추진해서 전 세계가 함께 잘 사는 나라로 만들 것이냐. 그 다음에 앞에서 우리가 얘기한 것처럼 중국이 미국에 대해서 엄청나게 무역 적자입니다. 중국에 봐서는 흑자고 미국에서는 적자죠. 가장 큰 무역 적자국이 바로 중국이고, 중국도 그렇습니다. 미국의 물건만 팔고 미국의 물건 안 사주면 안 되는 겁니다. 무역이라고 하는 것은 양국에 도움이 돼야 된다. 그래서 1기 때도 중국이 미국 물건을 한 2천억 달러 정도 구매해 주는 걸로 해서 합의를 했습니다. 중국은 미국에서 옥수수, 밀가루 이런 걸 수입을 많이 합니다. 돼지고기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미국은 중국에 대해서 농산물을 수출을 많이 하고 있고, 중국은 미국의 공산품, 스마트폰을 포함해서 노트북 이런 것도 많이 수출하고 있죠. 그래서 결론은 미국과 중국의 주요한 의제는 바로 무역에 관련된 거, 관세와 관련된 거, 히토류와 관련된 거, 바로 두 국가가 평화롭게 잘 살고 교역을 하자, 이런 것이 주요한 의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번에 이제 비자 문제에 대한 해결은 합의를 받습니다. 미국은 중국 유학생이 미국에 온다면 비자를 문제없이 잘 해주겠다. 중국은 미국에 대해서 히토류를 공급하겠다. 중국이 가지고 있는 것은 히토류입니다. 가장 강력한 무기다. 우리나라도 과거에 히토류를 수출 안 하겠다 한국이 이랬더니 우리나라가 딱 하루 만에 손들었습니다. 한국에 마늘 수출 안 하겠다 이랬더니 한국 사람들이 마늘을 못 먹으니까 또 손들었습니다. 이 정도로 우리나라도 중국에 의존하는 비중이 히토류로 작년에 한 90%, 80%가 중국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미국도 중국의 히토류가 없으면 항공모함도 못 뜨고 미사일도 못 씌웁니다. 인공위성도 못 날아갑니다. 바로 중국이 히토류를 90% 독점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두 국가가 아마 잘 협의하고 유학생 문제도 도와주기로 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미중 무역 전쟁에 대한 입장은 지금 보는 것과 같이 우리나라는 무역과 교역으로 먹고 사는 나라입니다. 지금 현재 대한민국은 중국이 주도하는 RCEP은 가입이 되어 있습니다. 이건 중국이 주도했고, CPTPP라고 되어 있죠. 포괄적 점진적 환태평양 경제 동반자 협정인데요. 이것은 한국과 미국이 지금 가입이 안 되어 있습니다. 중국이 주도하는 RCEP은 우리가 가입이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TPP는 가입이 안 되어 있고 미국이 탈퇴를 했습니다. 그렇지만 TPP에는 이렇게 캐나다를 포함해서 다 가입이 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저는 이재명 대통령도 미국과 중국의 무역 전쟁에 대해서 우리가 전 세계 경제가 함께 성장하려면 우리가 화해를 해야 된다 이런 입장이다 보고 있고요. 저는 아마 우리나라도 미국이 오히려 자기 우선주의 보호무역주의로 나갈 때 우리나라는 무역을 확대하고 교역을 확대해야지만 우리가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가 TPP에 가입하는 것도 하나의 좋은 대안이 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저는 한번 보세요. 아시아 태평양의 이제 자유무역 협정입니다. 금년 2025년 10월 달에 경주에서 아페크 회의가 열립니다. 그러면 트럼프 대통령, 시진핑 주석 다 올 겁니다. 또한 TPP, 나프타, 한중일 FTA, RCEP 이렇게 정말 치열한 무역 전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이재명 대통령은 미국과 중국의 자유무역 협정이 좀 원활하게 이루어져야 되겠고, 우리나라는 전체 수출의 33%가 중국입니다.
중국과 홍콩에 우리나라 전체 무역의 3분의 1을 의존하고 있고 20%란 미국입니다. 일본은 6%밖에 안 됩니다. 결론은 중국과 미국이 우리나라 전체 무역의 50%를 차지하고 있고 저는 이제 항상 주장하는 거가 우리가 중국에 대한 의존도를 좀 낮추자. 한번 보시면 전 세계 수출 시장에서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은 15% 정도 됩니다. 미국은 8%입니다. 그래서 요점은 우리가 3분의 1을 중국에 의존하고 있다는 것은 33%를 의존한다는 것은 세계 평균, 세계 무역 시장에 중국이 15%밖에 안 되는데 우리가 2배 이상 의존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미국이 얘기했습니다. 안보는 미국에 의존하고 경제는 중국에 의존하느냐. 그죠? 한국은 너무 두 개 다 먹는 게 아니냐. 안보는 미국, 경제는 중국이다. 그랬더니 이제 많은 학자들이 미국에 대한 우리가 경제 비중을 더 올리자. 그죠? 저는 우리가 중국에 대한 교역의 의존도를 15%까지 낮춰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이재명 대통령은 안보가 가장 중요하고 그 다음이 경제입니다. 미국과 더 많은 소통을 하고 교류를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다. 우리가 중국과의 교류를 무시는 할 수 없지만 우리가 중국에 진출했던 신세계, 롯데, 현대자동차 다 망했습니다. 신세계, 롯데 완전히 알거지가 되어서 나왔고 현대자동차 중국 공장 90%가 문 닫았습니다. 중국이 한국에서 모든 기술을 습득하고 난 다음에는 불매 운동을 벌이고 퇴출시키는 수준이다. 중국이 지금 현재 외국인 관광객 95%가 줄었습니다. 중국에 대한 외국인 투자 90%가 줄었습니다. 중국의 청년 실업률 현재 20%가 넘고요. 중국의 미분양 아파트 6천만 채가 넘습니다. 중국이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다. 지난주에 제 지인이 중국을 갔다 왔는데 상하이, 북경 가게가 텅텅 비었다는 겁니다. 상가에 30%, 50%가 비었대요. 미슐린 식당들 다 문 닫았습니다. 시진핑 주석이 간첩법이 발동이 되면서 외국인들도 체포할 수 있습니다. 한국 사람도 작년에 중국을 방문했다가 본인 수첩에 대만 지도가 있다는 이유로 체포가 됐습니다. 이 정도로 중국은 간첩법이 발동되면서 외국인 관광객 90%가 급감을 했다. 중국은 2025년 상반기에 갑자기 무비자로 풀었습니다. 관광객이 전 세계에서 너무 안 오니까 중국 경제가 너무 어려워진 겁니다.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한국이나 주변 국가에 대해서 무비자를 선언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역시 미국과 안보를 튼튼히 하고 중국과의 교류는 유지하되 이것을 서서히 조금은 줄이는 전략이 필요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저는 이번에 제가 이제 트럼프 2기에 한국 생존 전략이라는 책을 썼고요. 우리가 GDP 규모 보셨고, 요거는 우리나라의 국제 결제에서 원화가 결제되는 비중인데 없습니다.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한국의 환율은 오르고 있습니다. 국가별 비중 한국은 1.9%, 주식은 1.6%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환율은 계속 오르게 될 겁니다. 그래서 저는 제일 좋은 방법이 미국의 1등 주식 엔비디아, 한국의 1등 주식은 삼성전자입니다. 1등 주식을 사는 것이 가장 좋게 환율을 예방할 수 있고 부자가 되는 법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2017년도에 제 거 블로그에 들어와 보시면 1조 자산가가 된 주식 투자 비법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월급의 25%를 시가총액 1등만 사는 겁니다. 그분은 1970년도에 한국에서 교수를 하면서 월급의 25%를 매달 시가총액 1등만 샀대요. 1970년도에 건설주, 화학주, 은행주, 2000년부터는 삼성전자입니다. 그래서 월급이 25%를 한 30년 투자했더니 1조가 됐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유튜브를 보시면 꼭 따라해 보십시오. 내가 월급이 25% 시가총액 1등을 사는 겁니다. 현재 시가총액 1등은 미국은 엔비디아고 한국은 삼성전자입니다. 그래서 내 월급의 25%를 엔비디아의 90%, 10%를 삼성전자를 사십시오. 시가총액 1등을 하시면 되겠고 제 블로그에 들어오든지 아니면 저한테 카톡을 보내주든지 아니면 1조 자산가가 된 70대 투자 비법 이렇게 하면 그 기사가 잘 나옵니다. 2017년도 더 벨이라고 해서 나온 기사이고 정말 재미있습니다. 또한 두 번째는 한국에서 부자가 되는 방법은 아파트 청약통장에 가입하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환율은 제가 앞에서 얘기했죠. 앞으로 환율은 계속 오르게 되고 우리나라 현재 GDP 대비 외환보유가 4천억 달러가 무너질 겁니다. 지금 GDP 대비 20%밖에 안 됩니다. 홍콩, 대만은 지금 70%가 넘습니다. 저는 한국
또 외환위기가 또 올 수 있다. 항상 이렇게 경고를 하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나라의 외환보유고는 현금이 4%밖에 없습니다. 또한 한국의 적정한 외환보유고 국제결제은행 BIS가 한국은 9,200억 달러를 보유하라고 그랬습니다. 지금 절반도 안 됩니다. 아마도 한국의 환율은 이 그래프에 보듯이 82% 확률로 계속 오르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아마 올 연말 환율은 다시 1,400원, 1,500원 돌파할 거다 보고 있습니다. 아마 내년에 1,600원, 1,700원 계속 오르게 될 거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저는 이게 주가와 부동산과 은행 이자의 관계입니다. 마이너스 0.82입니다. 그러니까 은행 이자가 내리면 집값과 부동산, 주가는 오르게 되는 뜻입니다. 반대입니다. 마이너스 0. 그러니까 82% 확률로 반대다 이런 뜻입니다. 마이너스입니다. 그러니까 은행 이자가 제일 중요한 겁니다. 저는 아마 이제 정부가 지금 서울의 부동산 90% 확률로 오릅니다. 이 그래프에 보듯이 89% 오른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023년도에 제가 살고 있는 오검동에 미분양이 났습니다. 둔촌 주공입니다. 13억에 이제 32평이 분양이 되고 5천 세대를 일반인에게 분양했는데 그때 대금 미분양이 났거든요. 제가 이 그래프를 보여주고 계약을 하라고 얘기했습니다. 서울의 집값은 90% 확률로 오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강 이남, 지하철 종점, 버스 종점, 제가 살고 있는 오검역 3호선 종점입니다. 5호선 종점 하남, 거여, 마천 지역입니다. 한강 이남은 계속 성장하고 오르게 되어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요. 그 확률은 90% 확률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요거는 국민은행의 부동산 전망입니다. 계속 집값은 오를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요.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 중에 하나는 우리나라에서 부자가 되기 위해서는 아파트 청약통장에 꼭 가입해야 됩니다. 우리가 청약통장에 가입하면 이겁니다. 무주택 기간은 15년 이상이 돼야지 32점이고 청약통장은 15년 이상을 넣어야지 17점을 맞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방송을 보시면 우리가 15살부터 청약통장을 만들 수 있습니다. 자녀가 초등학생이라도 청약통장을 만들어 주십시오. 제일 중요한 것은 청약통장의 가입기간이 15년을 넘어야 되는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제일 중요하고 2만 원만 넣어주면 됩니다. 가입기간이 제일 중요하다. 그래서 시가총액 1등 주식을 사라. 미국의 엔비디아와 삼성전자이고 청약통장을 통해서 한강 이남의 아파트를 팔아라. 우리나라에서 1% 부자는 평균 30억 이상의 부자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자가 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제가 항상 얘기하는 건 요겁니다. 우리가 1% 부자는 순자산 기준 30억이고 평균 55억이다. 급여와 부동산, 신산업입니다. 그래서 미국의 시가총액 1등은 MS, 애플, 엔비디아인데 똑같습니다. 시가총액 이 세 개가 거의 비슷합니다. 이 세 개가 번갈아 가면서 1등을 합니다. 또한 우리가 자녀에게도 부자가 되라고 가르치자. 오늘부터 한번 실천해 보세요. 이번 달에 월급 받으면 미국의 1등인 엔비디아와 한국의 삼성전자를 90%는 엔비디아, 10%는 삼성전자를 사시고 아마 저는 이제 우리나라의 방위산업주 좋습니다. 그렇지만 시가총액이 1등은 아니다. 그 원칙을 꼭 지켜줘야 되겠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저는 요 한국 경제 서학 분석을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의 강점, 약점입니다. 우리나라의 약점, 외국인 직접 투자 유출이 유입에 5배 가까이 많고 대학생 취업률이 45%입니다. 기회는 우리가 스마트폰, 온라인이다. 보면 위험 요소에 한미 한일 통화 수합부가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언제든지 금융위기나 외환위기가 다시 올 수도 있다. 저는 외환위기가 오지 않도록 정부가 외환보유고를 비축하고 달러를 확보해서 위기를 막으라는 겁니다. 아마 외환위기 온다면 97년도 제가 IMF를 직접 경험했습니다. 종합주가지수 270포인트까지 빠졌습니다. 1000에서 270이니까 70%가 폭망했고 서울의 엄마아파트 2억이었습니다. 엄마아파트가 2억에서 지금 현재 27억까지 올랐고 삼성전자가 3만원에서 300만원이 됐습니다. 100배 올랐습니다. 그죠? 이와 같이 금융위기 반복된다. 아르헨티나 12번째 나라가 파산했습니다. 현재 20개 나라가 파산했습니다. 파키스탄, 스리랑카 이런 나라 다 국가 부도가 났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개인은 달러를 사는 것보다 미국의 1등 주식을 사는 것이 환율 상승에 도움이 될 것이다. 언제든지 저에게 제 블로그에 보면 제 핸드폰 번호도 있습니다. 저에게 카톡을 보내주면 주식 투자의 비법 이런 거 많이 알려드리겠습니다. 제가 책을 3권 썼는데요. 이재명의 경제 대전망
이번 주에 나옵니다. 책에 보시면 관련된 주식도 많이 나오고 부동산에 대한 얘기도 있습니다. 저는 우리 시청자분들이 다 30조 이상 자산을 모아서 1% 부자가 되기를 기원 드립니다.